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도 혼조세로 마감을 합니다. 요 근래 계속 혼조세죠. 기술적으로는 변곡에 들어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공간이 약간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내려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다우를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또 다우는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릴 이유는 민간 고용의 부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간 고용의 부진인데 왜 주가가 혼조세로 가야 됩니까? 폭등을 해야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시장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한참 넘어갔죠. 고용이 목표치를 채우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를 오래 한다고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를 갖겠다고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척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민간 고용이 부진하면은 금리 인상이 더 늦어질 거 생각해서 주가가 폭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오히려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시장이 시장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요 37만 4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6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다 합니다. 딱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반토막. ADP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에도 400만 개 정도가 직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팬데믹 이전에 700만 개까지 수준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예요. 이 고용 지표가 테이퍼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9월이냐 11월이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72만 명도 예상이 증가하고 전달에 94만 명이었습니다. 증가가.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또 한 22만 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렸죠. 돼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이 11월에 되겠죠.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시작하는 거죠. 11월에 발표, 12월에 시작.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9월달 가능성 상당히 열어두고 보이는데요. 저는 연준의 그 발언을 믿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연준이 인내를 하겠다 했어요. 금리 인상에. 근데 금리 인상에 인내할 게 없어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해져. 만약에 뒤로 밀리지 않는 한은 만약에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다가 임기 인상으로 바꿔서 2023년 초에 한다고 벌써 다 발언해놓고 인내를 갖는데 무슨 인내를 가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뭔가 재해석이 있어야 될 거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집값 급등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집값이 엄청 오르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긴축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뉴스를 보면서 고용은 증가가 안 됐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성장은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럼 저성장 고물가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고용은 늘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인플레이션에서는요 아시겠지만 소비는 증가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있어야 증가를 하죠. 급여는 100만 원인데 내가 써야 되는 건 200만 원이 되는 건데 150만 원, 2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인도 줄 수밖에 없죠. 매출 때문에. 그럼 고용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긴축 빨리 해야죠. 긴축 빨리 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연준에서 발언하는 거 이것들은 다 어쩌면은 어느 순간쯤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연준이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다 금리 인상을 바꾼 걸 봤을 때 한 번에 금리나 모든 걸 막 갑작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질까 이게 두렵습니다. 그럴 확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지금 금리 인상을 늦출 게 아니라 빨리 금리 인상에서 테이퍼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정상화해가지고 고용을 늘려서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인플레이션 2%에 갖다 놓고 고용 최대에서 완전 고용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말지 안 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재 흐름을 보면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아마 이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패닉이 되겠죠. 왜냐? 그들이 인정 안 하던 부분인데 인정이 돼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끝난 미국 시장 다우는
0.14%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3% 상승해서 마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보여드렸고요. 기술적으로 볼까요? 다우는 제 예상대로 여기가 지금 순회에 해당됩니다. 저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고. 여기가 지금 딱 우리나라 시장하고 지난번 6, 7주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올라오는 것은 결국 키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같이 내려갈, 커플링에 대해서 내려갈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약간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공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순이 맞다면, 이것도 순이라면 순일 거예요 아마. 예, 순이라면 윗꼬리를 맞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윗꼬리 맞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기술적으로는 공간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이 있을 때는 약간 공간을 채워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하방이 3,800. 얼마 전에 3,750 나오더니 오늘은 또 3,800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KB증권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코스피가 조정을 걸쳤다 벌써.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하다. 반등이 가능하면 벌써 선진국보다 먼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디커플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진행 중 일부 반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그 3207, 요 정도죠. 맥스를 거기까지 봤습니다. 3160에서 맥스 3207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죠. 5주선과 20주선 그 말씀 드렸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1월 달도 금리 인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년 1월쯤에 3,800을 간다. 긴축을 이기고 간다. 시에 돈이 없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1차 하락 목표 2,430을 제시를 한 다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어느 것이 맞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죠. 저는 2,430도 너무 높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하락 목표치 거기까지 잡았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00을 얘기해서 저도 갑자기 뭐지? 하고 한번 쭉 읽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선조종을 했다. 선진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 가능하다. 결국 유동성 회수에 대한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외국인 이틀간 1조 2천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본격 교환이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마감 시장에서 얘기를 잠깐 해놨어요. 예약을 해놨는데 지난번 이 1조 2천억의 매수가 사실은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스트레이트로 몇 번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매도를 더 강화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요 1조 들어왔던 거 30일 날은 MSCI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 포트를 정리해서 새로운 포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자금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시간을 두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 코스피 자리 이 위치 보십시오. 이 위치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까지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팔았습니까? 그렇죠?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요 위치 정도까지는 와야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 명분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결국 고점에서 추가로 더 매도하기 위한 어쩌면 호객행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상방으로 보시면 입장에서는 이 시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또 3,800 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멈춰 있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시장의 뉴스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윗끌려 만기입니다. 포지션에서 잠깐 언급해 둔 적이 있었는데 그 포지션의 흐름을 오늘 좀 포지션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